토의 토론 훈련한 중 이번 시간에는 1단계 모두 문형을 위한 기초 훈련과 2단계 토의 토론을 위한 듣기 말하기 기초 훈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문형을 위한 기초 훈련의 내용은 토의 토론 활동이 모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둠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오늘 살펴볼 방법은 4가지인데, 첫째, 침묵 집중 신호, 두 번째, 타이머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 역할 훈련, 네 번째,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훈련입니다. 2단계로 토의 토론을 위한 듣고 말하기 기초 훈련인데, 듣고 말하기가 기본인 토의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토의 규칙에 의해 말하는 훈련을 하는 내용입니다. 방법은 6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 들고 말하기. 두 번째, 돌아가면서 말하기. 세 번째, 발표 카드로 말하기. 네 번째, 수신호로 훈련하기. 다섯 번째, 역할별 훈련하기. 여섯 번째, 의사소통 향상 게임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1단계 모둠 운영을 위한 기초 훈련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 집중 신호입니다. 토의 토론 활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의도한 대로 학생들이 언제든지 모둠 활동을 하다가도 교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침묵, 집중 신호에 대한 약속이 학기 초부터 잘 지켜져야 가능합니다. 침묵, 집중 신호가 지켜지지 않으면 모둠 활동에서 전체 일제 활동으로 전환이 어렵고,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토의 토론 활동에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침묵 집중 신호로 협동학습에서 사용하는 침묵 신호가 가장 적합합니다. 선생님이 손을 들고 있으면 그것을 본 학생부터 같은 동작을 취하고 주변의 모든 학생들이 따라하게 하여 침묵을 이끌어내는 방법인데,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꼭 지킬 수 있도록 인지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타이머 활용 방법입니다. 토의 토론 활동 시 학생들이 시간 안에 토의 토론 활동을 끝내야 계속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시간 안에 토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토의 토론 활동을 끝나게 해야 학생들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토의 토론 활동의 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타이머는 프로젝션 TV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주고, 지킴이 역할을 맡은 학생이 시간을 항상 체크할 수 있게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은 역할 훈련입니다. 토의 토론 활동을 할 때 사회자,
기록자 등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둠 내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항상 부여하고 자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항상 지속적으로 부여하면 토의 토론 활동에서 구조적으로 모두가 참여하게 됩니다. 역할은 활동별로 줄 수도 있고 과제 내용별로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면에서 역할별 활동 내용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훈련을 할 때 역할별 활동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작 지킴이는 학생들이 조용히 움직이도록 책임집니다. 차례 지킴이는 구성원이 차례로 활동하도록 책임을 집니다. 기록이 모둠 활동의 기록을 담당합니다. 세우미는 구성원의 참여를 격려합니다. 바로잡음이는 모둠의 활동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점검이 구성원 모두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합니다. 비판이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름이 다른 아이디어와 차이를 비교해 줍니다. 이런 역할의 이름은 이대로 활용해도 좋고 학급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이름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게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모둠 운영을 위한 기초훈련의 마지막으로 소리 조절 훈련이 있습니다. 토의 활동은 주로 언어 활동으로 이루어져 자칫하면 소란스러워지고 질서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큰 활동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내용에 맞는 말소리의 크기를 정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학기 초부터 학급 특성에 맞게 5단계 볼륨 크기를 정하여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개인과 모든 보상이 함께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볼륨을 보면 0의 목소리는 침묵의 소리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1의 소리는 혼잣말을 하는 소리입니다. 옆 짝꿍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혼자 하는 말소리입니다. 2의 목소리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짝꿍과 귓속말을 하는 정도의 크기를 말합니다. 3의 목소리는 모둠 토의를 할 때 모둠원 4사람 내지 6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곤소곤 하는 목소리입니다. 4의 목소리는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 목소리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친구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크기의 목소리를 말합니다. 5의 목소리는 운동장이나 산에서 크게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환호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목소리의 크기를 알려준 다음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목소리가 너무 클 때 목소리의 볼륨으로 조절을 하면 잘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 4, 3, 2, 1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박수를 연습합니다. 5는 손바닥이 모두 닿게, 4의 목소리, 3의 목소리, 2의 목소리, 1의 목소리, 0. 이렇게 해서 박수로 노래를 부릅니다. 5 더하기 5 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4 더하기 4 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3 더하기 3 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2 더하기 2 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1 더하기 1 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이렇게 0의 목소리는 노래는 했지만 침묵의 소리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학생들이 토의 학습을 할 때 너무 목소리가 클 때 더하기 박수를 쳐서 자, 지금은 3의 목소리로 해야 할 때입니다. 또 학생이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작으면 더하기 박수를 친 다음 지금은 4의 목소리로 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목소리 조절을 잘 할 수 있고 흥미를 느끼고 빨리 인지를 한 다음에 훈련이 잘 된답니다. 다음은 2단계 토의 토론을 위한 듣고 말하기 기초 훈련입니다. 첫 번째, 마이크 들고 말하기 연습입니다. 마이크 들고 말하기는 말하기 훈련이라기보다는 듣기 훈련입니다. 마이크를 든 사람만 말을 할 수 있고 마이크를 들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듣기만 해야 합니다. 모둠 자리 가운데에 모형 마이크를 두고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되 마이크를 든 사람만 말을 할 수 있게 규칙을 정합니다. 이때 규칙 지키미를 두어 마이크를 들지 않고 말을 할 경우 규칙을 준수하게 역할을 부여해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을 경우에는 연필이나 볼펜 또는 모형 마이크 등을 이용해도 됩니다. 두 번째, 돌아가면서 말하기입니다. 토의 토론 활동 시 한 사람만 독점하여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토의 토론 활동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주제가 제시되면 주제에 대한 의견을 돌아가면서 말하게 합니다. 단, 생각이 나지 않거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통과를 하게 해도 되고 시간 안에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미리 의견을 작성하게 해보고 돌아가면서 말하게 하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돌아가는 순서를 지키면서 말해야 하며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발표 시 누구나 발표자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집중하게 합니다. 토의 토론을 위한 듣고 말하기 기초훈련 세 번째 소개는 발표 카드로 말하기입니다.
토의 토론 활동 시 말하기를 독점하는 경우를 막고 고루 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발표 카드로 말하기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의 발표 카드를 1인당 3장 내지 5장을 가지게 하고 주제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때 한 장씩 발표판에 내려놓게 합니다. 가지고 있던 발표 카드를 모두 내려놓으면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모둠 내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카드를 다시 가져가서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토의 토론 활동 시 몇 사람만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발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 대신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지금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등의 표시나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같은 칭찬의 말로 대신 할 수 있게 하여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 소개할 말하기 기초 훈련은 수신호로 훈련하기입니다. 손으로 다른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토의 토론 활동이 진행될 때 모둠 내 활동도 수신호로 표시하게 되면 불필요한 소란을 막을 수 있고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발표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과 비교, 판단하여 수기호로 찬반을 나타내도록 하면 됩니다. 토의 토론을 위한 듣고 말하기 기초훈련 5번째 역할별 말본 훈련하기입니다. 토의 토론 활동을 할 때 역할별로 말본을 만들어 훈련하는 것이 활동 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회의를 이끌어가는 모둠장의 경우 말본을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처음에는 보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본의 경우에는 토의 토론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돌아가며 발표하기 토의 활동에서 모둠장의 말본 예시입니다. 도입 단계에서 지금부터 돌아가며 발표하기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 각자 조사한 것을 포스트잇에 적어 주십시오. 전개 단계에서 각자 적은 의견을 한 가지씩 토의 토론판에 내려놓으면서 1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도 함께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사람과 다른 의견을 발표해 주시고 더 이상 발표할 것이 없으면 통과해 주십시오. 정리 단계에서 더 이상 발표할 의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무엇에 대한 돌아가며 발표하기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 됩니다. 다음은 모둠장의 일반적인 말하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생각일 때, 예, 저도 그 생각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런 생각도 있군요. 예,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발표를 권장할 때의 말하기입니다.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달리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떠한 생각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오늘의 토의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생각이나 의견도 도움이 됩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생각은 뱉어야 빛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의견을 밖으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이 날 때 하는 말하기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뭐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이해를 더 잘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의견인데 토의 주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다음은 수정하려고 생각할 때의 말하기입니다. 토의 주제는 무엇인데 발표하신 의견과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보충하실 말씀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발표한 철수의 의견에 대해 수정하실 말씀이 있는 분은 발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립된 의견을 조정할 때의 말하기입니다. 대체로 동그라미라는 의견과 세모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의견이 없다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택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희의 의견과 철수의 의견은 정반대의 의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다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할 때의 말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뭐 하자는 의견인데 맞습니까? 미자가 발표한 의견 가운데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여섯 번째 소개할 말하기 기초훈련 방법은 의사소통 향상 게임입니다. 모둠 내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토의 토론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두고 의사소통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게임을 많이 실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보지 않고 흐름 맞추기, 듣고 그리기, 듣고 맞추기 등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향상 게임으로 보지 않고 흐름 맞추기입니다. 모둠에 연속되는 그림 8장을 섞어서 나누어 주고 서로 보여주지 말고 자기의 그림을 설명하게 합니다. 모든 그림의 설명을 들은 뒤 토의를 통해 그림이 연속되게 맞추게 합니다. 이 방법은 듣기, 말하기, 토의하기가 모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향상 게임 중에 듣고 그리기와 듣고 맞추기입니다. 2인 1조 또는 1대 3이 되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명에 대한 그림을 그리거나 맞추는 방법으로 의사소통력을 높이는 훈련입니다. 가운데 가림판을 세우고 활동하여 자세하게 말하기, 주의 깊게 듣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향상 게임으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같은 점, 다른 점 찾기입니다. 서로 조금 다른 그림을 2인 1조로 가지고 각자 그림을 보지 않고 두 그림의 같은 점, 다른 점을 찾게 하는 방법으로 역시 의사소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게임 위주로 흘러가지 않도록 충분히 활동을 하는 이유를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제시된 그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면에 좀 더 확대를 해 두었습니다. 남자 너구리와 여자 너구리가 있는데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고 적어보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는 소년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녀다. 또 입의 모양은 어떠한지, 머리카락은 어떠한지, 속눈썹은 그려져 있는지 없는지, 다리의 모양은 어떠한지, 신발의 무늬나 신발끈의 모양은 어떠한지 등을 관찰해서 말을 하기를 하는 훈련입니다. 제시된 해결 열쇠를 보고 두 사람이 각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는 활동을 하면 기발한 생각,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서 아주 창의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이런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제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안내 드린 것과 같습니다. 말하기 듣기 학습법에 대한 강의 주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도 계획을 세워보는 과제입니다. 제출 기한은 6월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강의 중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을 받고 싶은 점이 있으면 저희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소통이 곤란할 경우에 여러분과 통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방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